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파이널 스마트북 필답형입니다. 2장 1번 문제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일선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의 교육 내용 4가지를 적으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TWI는 일선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리 감독자가 뭘 했나 생각해 볼게요.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방법 기법입니다. JMT인데요. 가급적 영어보다는 작업 방법 기법이라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작업 방법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되니까요. 작업 지도 기법 JIT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리자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또는 부하를 통솔해야겠죠. 그래서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 둘 중에 쉬운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JR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해야죠. 그죠? 그래서 작업 안전 기법 JST까지 4가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일선 관리 감독자 대상 교육인 TWI의 교육 내용 4가지입니다. 작업 방법 기법, 작업 지도 기법, 인간관계 관리 기법 또는 부하 통솔법, 작업 안전 기법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가지는요, 우리가 학습의 법칙 중에 실기에 그래도 가장 잘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참고에 있다는 건 최근에 출제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설에 의한 학습의 원리입니다. 파블로프는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학습에서 반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은 내용을 계속 공부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이해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다른 공부에 응용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의 원리, 계속해서 계속성의 원리,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의 원리, 이해할 때까지 공부한다, 강도의 원리. 이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학습에서 반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다크 또는 돈다크라고도 나왔다. 그죠? 학습의 법칙 또는 시행착오설 같은 겁니다. 손다크의 학습의 법칙 또는 손다크 시행착오설입니다. 손다크는 학습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야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성의 법칙, 두 번째는 연습 또는 반복의 법칙, 세 번째 효과의 법칙. 그죠? 그래서 학습은 준비하고 연습과 반복을 통해야 효과가 있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갑니다. 네. 교육의 방법 중 OJT의 특징을 OFJT와 비교하여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OJT는요,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OFJT는 Off the Job Training, 그래서 업무와는 무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럼 OJT는 누가 했는가 하면요, 직속 상사가, 그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부하 직원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업무를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죠? 자,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니까요. 당연히, 알 때까지 가르쳐야겠다. 그죠? 그래서 OJT 특징은 개개인에게 적절한 훈련이 가능하다. 줄이면요. 개별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교육이 가능하고요. 자, 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를 교육하는 거니까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고요. 교육 효과가 즉시 업무에 연결된다. 일을 가르치니까 효과는 바로 업무에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상호 신뢰 이해도가 높다. 알 때까지 가르쳐야 일을 하겠죠. 그래서 신뢰도나 이해도가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교육이 가능하다. 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련이 가능하다. 교육 효과가 즉시 업무에 연결된다. 신뢰나 이해도가 높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자, OJT, OJT 한번 특징 비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나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토의식 교육 방법 중에서 구환법이죠, 그죠? 영어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메소드다라고 했습니다. 구환법의 장점을 4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환법이 뭔가 한번 볼게요. 구환법은 학습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 활동을 구환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를 딱 가졌다면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는 학습이 구환법 또는 프로젝트 메소드다. 그죠? 자, 장점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니까 동기부여가 충분하게 되겠죠. 그죠? 자,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또는 뭐 학습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그리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을 촉구할 수 있다. 그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창조적, 구성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자,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창조적이고 계획 속에서 구성이 잘 되겠죠. 창조적, 구성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을 결부시킬 수 있다. 그죠? 학교 생활하고 실제 생활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결부시킬 수 있고요. 협동성, 지도성, 희생정신을 기를 수 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구환법의 장점입니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하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된다. 창조적, 구성적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학교 생활과 실제 생활을 결부시킬 수 있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별표 3개짜리,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생각할게요. 채용했을 때 채용시 교육이다, 그죠? 자, 채용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합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이죠. 정기교육 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계속 하던 일이 이제 일이 바뀌었어요. 다른 작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법에서 정한 특별히 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받는 특별교육. 자, 그 다음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죠. 다시 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채용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교육 내용인데요. 뒤에 거부터 하고 이제 빠져 있는 건 다시 와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 내용이 전부 다 창고에 가입되는 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교육 시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과로에 적합한 교육 시간을 적어라. 역시나 별표 3개가 되겠다. 그죠? 자, 요것도요. 참고를 보고 정리부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첫 번째 우리 무슨 교육이 있었죠? 채용시 교육부터 할게요. 일용 근로자하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자, 예, 작년에 이제 법규 내용 변경되었죠. 그죠?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이렇게 기억할게요. 1시간 이상. 자, 채용시 교육은 첫날인데 일용직은 뭐 매일 하루씩 일하니까요. 긴 시간 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이상 교육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일주일에서 1개월 사이는 4시간, 반나절이죠. 그죠? 교육받습니다. 그 밖의 근로자, 그죠? 자, 이제 일용직이 아닌 일용직 제외가 되겠습니다. 첫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교육받는다 그랬죠?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이니까요. 8시간 이상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기교육 좀 있다 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일하다 작업 내용이 바뀌었다, 그죠?
자, 일용 근로자하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는 채용시나 작업 내용 변경시가 별 차이가 없죠. 하루씩 일하니까요. 그래서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도 1시간 이상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다 똑같은데 작업 내용만 바뀌었죠. 그래서 일용직의 2배입니다. 2시간 이상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특별 교육인데요. 자, 위험 작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강조할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채용시 교육에 어떻게 한다? 채용시 교육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2배 더 교육하자. 채용시 교육의 2배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일용 근로자하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인데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합니다. 자, 1시간 했죠? 2배 하면 2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하고요.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죠. 8시간 이상 하루 종일 교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다. 그래서 자, 하루 종일 교육받아서 8시간 채용시 교육이었는데요. 2배니까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받습니다. 12시간 남았습니다.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 12시간을 3개월로 나누면 3, 4, 12. 한 달에 4시간씩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시간인데요. 최초 작업 전에 4시간, 남아있는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작업하는 단기간 작업. 했다가 안 했다 하는 게 간헐 작업이죠. 이렇게 단기간 작업하거나 간헐적인 작업일 때는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상 한다.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교육이 남았습니다. 정기교육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인데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무직이라면 반기 6시간 이상이니까 한 달에 1시간 이상 받는 꼴이 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요.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하고 동일하게 사무직, 판매직은 매 반기 6시간 이상, 한 달에 1시간 꼴이 되고요.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죠, 그죠? 2배 더 많이 합니다. 반기 12시간 이상. 그래서 사무직, 판매직은 한 달에 1시간 정도고 나머지 현장직은 한 달에 2시간 정도다. 반기 12시간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육 시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죠, 그죠? 총 4시간 합니다. 4시간 해도 되고 4시간 이상 한다고 뭐 틀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1시간은요,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 절차. 자,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잖아요. 이 공사 종류하고 대략 시공을 이렇게 한다, 시공 절차에 대해서 1시간 교육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산업 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줄이면 재해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제일 중요하니까 2시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조금 줄이면 안전보건관리 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 의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근로자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하여 1시간 받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시간인데요. 자, 관리감독자 교육이, 이제는 이렇게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정기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교육과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교재를 공부하시던 분들이요. 자, 그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기교육이죠, 그죠? 1년에 16시간 이상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시 교육은 첫날 하루 종일 동일하다, 그죠? 일용직이 아니니까요. 8시간 이상 받습니다.
작업 내용 변경 시기 교육도 일용직이 아니니까 2시간 이상 되겠죠. 특별 교육은 채용 시의 2배, 16시간 이상 받습니다. 최초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요. 남았는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단기 작업, 간헐 작업은 일용직하고 동일하게 몇 시간 한다? 2시간 이상 한다. 그죠? 근로자 교육과 동일합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 교육과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정기 교육만 연 16시간 이상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시간 한번 볼게요. 일단 요거 먼저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신규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직무교육 대상자 4명을 적어라. 여기서는요, 신규 교육이 없는데 이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문제가 묻는 건 직무교육 대상자고요.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해설 참고부터 보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가 직무교육에 대한 대상자는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부장님 그랬죠, 그죠? 신규 6, 보수 6. 그래서 부장님은 66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직원들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나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건설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는 건설에서 안전관리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여기까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성면조사기관 종사자까지 34, 24라고 했다, 그죠? 신규 34, 보수 2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이렇게 안전검사기관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도 34, 24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담당자죠, 그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담당자는요, 신규가 없죠. 왜냐면 담당자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 이수교육을 신규 교육으로 보고요. 보수가 8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장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66, 담당자는 8, 나머지는 34, 2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교육 대상자 4명 적어보겠습니다. 부장님이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 자, 그 다음에 건설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 그 다음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까지가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교육시간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뒤에 것까지 받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이에요. 뭐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34, 24였죠? 그래서 신규 교육은 34시간 이상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부장님이죠. 부장님은 66이었죠. 신규도 6, 보수도 6. 보수교육시간 6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 사무직은 한 달에 1시간꼴이라 그랬죠. 반기니까요, 6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시간인데요. 판매직이다, 그죠? 자, 사무직을 제외했지만 판매직은 사무직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매 반기 6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인데요. 판매직을 제외합니다. 월 2시간꼴이라 그랬죠? 반기 1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그러면 이제 일용직이 아닌 나머지 근로자다, 그죠?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그죠? 얼마죠? 첫날 하루 종일 교육받자 8시간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다. 그죠? 일용 근로자나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1시간 이상이고요. 제외하면 2배, 2시간 이상 되겠죠.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 교육입니다. 관리 감독자는 연간 몇 시간? 16시간 이상 교육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 섞였으니까요. 예, 한번 쫙 정리됐을 것 같습니다. 교육 시간은 전부 다가 별표 3개죠. 그래서 반드시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빠뜨렸다, 그죠? 아까요. 검사원 성능 검사 교육이 있습니다. 검사원의 성능 검사 교육은요, 네, 28시간, 28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에서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근로자 정규 교육 빼고는요, 지금, 예,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게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교육 내용은 전부 다가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단 암기법 먼저 볼게요. 네, 공통 한번 볼게요. 공통. 그래서 모든 교육의 공통입니다. 신규자는 법과 산업재해 보상 제도를 알자. 법을 알고 산재 보상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공통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통은요, 신규자는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보건이고요. 직업병하고 스트레스하고 괴롭힘하고 폭언을 예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공통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누구나 스트레스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직장 내의 괴롭힘, 폭언으로부터 예방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공통 찾아볼게요. 누구나 일하는 근로자는요, 신규자는 안전하고 사고 예방하자. 우리 일하는 근로자라면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예, 5번째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모든 교육에 지금 포함되는 게 뭔가 하면요, 위험성 평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주변에 있는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공통입니다. 이제 요걸 빼고 나면요, 이제 신규 교육.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볼게요. 신규 채용자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요, 회사에 처음 입사해서 처음 일을 하는 근로자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기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계는 이렇게 위험하다.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 순서는 이렇다. 움직이는 동선은 여기까지다. 요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규자의 특징. 예, 처음 기계를 다루니까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자, 기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도요, 처음 일하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안전보건 자료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취급 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자.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현장은요, 작업하기 전에 항상 점검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작업장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소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작업하기 전에 점검하라.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사고가 없을 때만 가르치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고 시 조치도 알려줍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자, 요 내용들은 채용 시나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에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공통인데요. 적으실 때 공통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적으시오라는 것보다 적으시오라는 거는 최대 5개니까요. 암기하기 편한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기를 주고 고르시오.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 때문에 완전히 암기는 안 하더라도 이 교육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보시고 자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우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공통 생각해 볼게요. 근로자는 법과 산재보상제도를 알자. 그죠? 요거 뭐였습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근로자는 건강을 보존하고 산업보건하고 직업병, 스트레스, 괴롭힘이나 폭언을 예방하자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근로자는 스스로 위험성을 평가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여기까지는.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하고 사고 예방해야 된다 그랬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가 아까와 다 공통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추가된 거 볼게요. 정기적으로 늘 교육해야 되는 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근로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교육한다. 그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강해야 일을 잘하겠죠. 그래서 꾸준히 건강 증진과 일반 질병, 직업병은 공통인데요. 건강과 질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 2개 빼고는 아까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과 어떠하다? 전부 다 공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암기는요, 공통 위주로 하시고, 근로자 정기 안전 교육에는 자, 주변의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게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해야 일을 잘하니까 직업병뿐만 아니라 건강과 질병에 대해 교육하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고요. 아까 채용 시에만 있는 교육이 있었죠. 그거는 제외되었죠. 그죠? 자, 이번에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인가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공통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공통, 법을 알고 산재보상제도 알아야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산업보건하고 직업병 예방해야 됩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스트레스 예방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괴롭힘, 폭언으로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관리감독자는 일하는 근로자이기도 하면서 감독자죠. 그래서 근로자 교육에 포함되었던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는 안전하게 일하고 사고 예방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위험성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까지 전부 다 공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아까 근로자 정기교육에 들어갔던 거 있죠. 그죠? 근로자는 스스로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을 관리하자.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자는 반장님이죠.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감독자니까 스스로 유해 위험 작업 환경을 관리하자. 요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관리감독자 교육에만 들어가는 거. 서술하시오는 위에서 충분히 적으면 돼요. 자, 이거는 암기라기보다는 고르시오를 대비하여 눈도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자, 유해 위험을 관리하는 건 근로자다, 그죠? 그런데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자, 대책까지 생각하니까 관리자다. 그래서,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대책이 들어가니까 관리 감독자 교육입니다. 표준 안전 작업 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 우리 관리 감독자는 안전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부하들에게 지도하죠. 그래서 표준 안전 작업 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은 관리 감독자 교육에만 들어 있습니다. 비상시나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역시나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요. 비상시나 재해 발생 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긴급 조치도 관리 감독자 교육에만 들어갑니다.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체제와 안전보건 조치 현황, 역시나 관리 감독자니까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에 대해 교육받자. 그죠?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및 강의 능력 등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가 부하 직원에게 OJT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강의 능력 등의 안전보건 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도 관리자 교육인 관리 감독자 교육에만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했던 관리자 교육에만 들어가는 부분은 추가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뜨린 게 요거죠, 그죠?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는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이었고요. 관리 감독자의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첫 번째, 법을 알고 산재 보상 제도를 알자, 그죠?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공통이죠. 산업보건하고 직업병 예방하자 그랬습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세 번째죠. 스트레스 예방해야 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괴롭힘, 폭언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의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일하는 근로자니까요. 안전하게 일하고 사고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근로자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모든 교육의 공통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는 서술하시오에서요. 1번은 1번 했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제외하고 적으시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2번은 채용시와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니까요. 우리가 아까 근로자의 채용시하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뭐가 포함되었나 생각해 볼게요. 일을 처음 하니까 기계기구 위험성, 작업의 순서, 동선을 알려주자 그랬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자, 기계 위험성뿐만 아니라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성도 알려주자 그랬습니다.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하기 전에 뭐하라? 점검하라.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뭐가 빠졌죠? 항상 정리정돈 청소하라. 그죠? 청소에 관한 사항이 빠졌어요. 관리감독자 교육에는 정리정돈과 청소에 관한 사항이 아까 우리 근로자 채용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었는데 빠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볼게요. 관리감독자의 채용시 교육에 추가되는 겁니다. 관리감독자니까요. 채용되었더라도 기본입니다. 그죠?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 오늘 관리감독자가 되었더라도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안전보건 조치 현황은 이렇다. 요거 배워야 됩니다. 표준안전 작업 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 안전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감독하는 게 관리 감독자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채용 시부터 요거는 교육합니다. 비상시나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역시나 사고 났을 때 긴급 조치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안전보건 관리 체제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
안전작업 방법 결정 및 지도 감독 요령,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이렇게 세 가지는 채용시 교육에도 포함이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보면 설명해 놨다 그죠? 추가되는 내용 그리고 근로자 채용시 교육에서 정리정돈 청소 부분은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 예,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가 딱 내용을 묻는 게 하나 나왔었다 그죠? 교육 시간이고요. 조금 더 넘어갑니다. 네.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8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에 근로자 정기교육 4가지 공통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법을 알고 산재보상제도 알자 그랬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누구나 산업보건하고 직업병 예방하자 그랬습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누구나 스트레스 예방해야 합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누구나 괴롭힘과 폭언을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누구나,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사고 예방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누구나 위험성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모든 교육의 공통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근로자 정기교육에만 포함되는 2가지 있었습니다. 근로자라면 주변에 있는 유해 위험은 스스로 관리하자 그랬죠?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해야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건강과 질병을 교육한다 그랬습니다.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교육에 추가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에 특별교육의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특별교육 시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일용직이 아니고요. 특별교육은 첫날 하루 종일 받는 채용시의 2배니까 몇 시간입니까? 16시간 이상 받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밀폐 공간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특별교육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업별로 5가지씩 다 암기하긴 힘들어요. 근데 모르는 작업이 나오더라도 이런 게 공통 내용이다. 공통부터 기억해 볼게요. 그죠? 자, 특별히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위험하다 보니까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의 공통 첫 번째, 안전 작업 방법 및 순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순서에 관한 사항. 특별히 위험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응급처치 요령을 근로자들이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응급조치 또는 응급처치 요령. 이게 잘 들어가고요. 특별히 위험 작업이다 보니까 중요한 보호구 있겠죠. 손기 마스크, 방독 마스크, 추락 대비한 안전대, 전기 절연용 보호구 같은 특별한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은 보호구 착용에 관한 거. 이런 내용이 공통으로 잘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요. 작업 내용,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첫 번째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응급처치인데요. 이 산소 농도가 이제 부족하면 구출해야 되니까 비상시 구출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하니까요.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보호장비가 포함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통 3가지인데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요. 작업 내용,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자,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면 밀폐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소 농도 측정이죠. 그래서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까지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5번을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은요. 16시간 이상만 적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 하고요.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해서 실시합니다. 요거는 세부 항목을 포함해서 적어라 하면 괄호 안에 것까지 적으시고요. 현재는 단기다, 간헐 작업이다라고 적지 않았기 때문에 16시간 이상만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단기 작업이거나 간헐 작업이라면 2시간 이상 실시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일단은 특별교육은 전부 다 기억하긴 힘드니까요. 기출에 출제된 것이라도 기억하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의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적어라. 자, 탱크 내니까요. 아까 첫 번째 공통이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순서가 잘 들어간다 했는데요. 자,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응급처치, 응급조치 들어간다 그랬죠. 안전보호구 및 보호구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탱크 내도 뭡니까? 밀폐 공간이죠. 밀폐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소 농도 측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째는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번 기억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의 특별 교육 내용입니다.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 조치에 관한 사항.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 가연물은 잘 타는 물질이죠. 하는 화재 위험 작업입니다. 특별 교육 내용을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거는 화재 위험 작업이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요건 생략해도 괜찮겠습니다. 인근 인화성 액체, 기름이죠. 그죠?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인화성 액체, 기름이 있다면 방호 조치. 그죠? 요거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꽃이나 불티가 날리면은 주변으로 번지겠죠. 그죠?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4번째.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생략해도 큰 상관없겠습니다.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아무래도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유증기인데요. 이 증기가 남아있으면 또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기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화재 감시자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할 때 특별 교육 내용입니다. 자, 1번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번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3번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4번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번 화재 감시자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예지 훈련입니다. 별표 2개짜리, 그죠? 위험예지다라는 건 아직 사고는 나기 전이지만 미리 알아본다라는 훈련이라 그랬죠. 그래서 1단계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주변을 파악하는 1단계 현상 파악입니다. 자, 주변을 둘러봤다면 뭐를 찾아야 됩니까? 사고의 요인을 찾는 거죠. 2단계는 요인조사. 본질 추구나 요인조사 중에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요인조사. 사고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3단계는요. 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죠. 대책 수립. 4단계는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자라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행동 목표 설정 또는 합의 요약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4단계입니다. 위험을 예지한다는 건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훈련이니까요. 주변부터 파악하자. 그죠?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요인 조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행동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자, 이렇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 용단 가열하다 보니까요. 자, 아무래도 화재 우려가 높겠다, 그죠? 이때 특별 교육 내용 4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안전한 작업 방법과 순서가 들어가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응급처치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게 또 한 번에 묶여 있습니다. 작업 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보호구가, 중요한 보호구는 보호구를 넣자 그랬는데요. 자, 안전기 및, 우리가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방호장치 안전기죠.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게 지금 화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들어있고요. 네 번째가 용접 휴임이나 분진이나 유해 광선 등 유해성에 관한 사항. 그죠? 용접 작업이 이렇게 유해하다라는 걸 근로자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용접 휴임, 분진,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아세틸렌 용접장치나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 작업할 때 특별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작업 방법 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용접 휴임이나 분진, 유해 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무죄운동의 3원칙을 적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그런데 예전에는 무죄운동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하는 무죄운동에 대해서는 필기에서부터 이제 출제 기준에 빠진다라고는 했지만요. 자, 요거는 그래도 한번 알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죄운동이다라는 건 무자가 없앨 무자다 그랬죠. 죄를 없애자는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의 원칙입니다.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죠? 재해의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취의 원칙입니다. 먼저 선이다. 그죠? 안전제일의 원칙 중에 하나 기억하세요. 선취의 원칙이고요. 먼저 선은 뭐냐면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선취의 원칙은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참가의 원칙입니다. 누가 참가합니까? 전원이 일치 협력하는 것이다. 그죠? 전원이 일치 협력하여 각자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원이 일치 협력한다 정도만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운동의 3원칙은 첫 번째 무의 원칙, 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를 없앤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선취의 원칙,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고요. 참가의 원칙은 전원이 일치 협력하자는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죠? 요거는요, 한번 스스로 보고 지나가시는데요. 자, 요 무죄는 무죄 운동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무죄입니다. 그죠? 무죄는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이 아니니까 무죄이고요. 제3자에 의한 거, 각종 행사, 출퇴근 도중,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도로의 교통사고는 무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암기하기 쉬운 건,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지금 작업 시간이 아니라 출퇴근 도중이니까 무죄입니다. 두 번째요,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 그죠? 출퇴근 중, 행사 중, 작업 중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닌 제3자 행위니까 무죄에 해당하고요. 네 번째,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그죠?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입니다. 우리 공장 안의 교통사고는 재해가 되는데요.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무재해가 되죠. 또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의한 재해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재해로 봅니다. 이 정도 짧은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작업 시간 중에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긴급 피난 중에 발생한 사고 무죄가 됩니다. 작업 시간 외에 천재지변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무죄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15번 넘어갑니다. 요거는 나와주면 감사하다 하고 적어야죠. 그죠? 점수를 주려고 냈다 보시면 됩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또는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적어보라. 그죠? 1단계는 가장 기본적이죠. 생리적인 욕구. 2단계는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무리지어 살고 그 속에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사회적인 욕구고요. 4단계는 가급적 존경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존경의 욕구. 마지막 단계는 이것만은 꼭 이루자. 자아실현의 욕구죠.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1단계 생리적 욕구 쪽으로 갈수록 저차원의 욕구였고요.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쪽으로 갈수록 고차원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별표 2개짜리입니다. 헤르츠버그의 이요인론과 알더퍼의 ERG 이론에 관한 괄호 속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헤르츠버그의 이요인론이다. 그죠? 자, 헤르츠버그는 저차원의 이론으로 위생요인 그랬죠. 자, 위생적이다, 깨끗한 건 이제 공중 화장실도 깨끗하니까 저차원이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고요. 고차원의 요인, 동기요인. 동기유발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고차원의 이론이다 했습니다. 그죠? 위생요인은 저차원, 동기요인, 고차원의 이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르츠버그의 이요인론은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이 되고요. 알더퍼의 ERG 이론은 생존 욕구가 E다. 그죠? 또는 존재 욕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가 생존해야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요, R이죠. 그죠? 관계 욕구.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 욕구. 그 다음에 3단계는 G죠. 그죠?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됩니다. 그래서 알더퍼 ERG 이론은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헤르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3가지씩 적어라. 우리 필기에 나왔던 거다. 그죠? 자, 동기요인은요. 사람 동기 유발한다는 건 고차원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동기요인은 직무 내용.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이 일이 좋아서요. 그죠? 왜 열심히 일합니까? 성취감 때문에요. 책임감 때문에요. 도전감 때문에요. 일 그 자체가 좋아서요. 그죠? 안정감 요거는 조금 애매한 거 요거 빼고요. 성취감, 책임감, 일 그 자체, 도전감 요런 건 동기요인 됩니다. 위생요인은 저차원이라 그랬죠? 직무 환경입니다. 왜 일을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요. 월급이 많아서요. 작업 조건 좋아서요. 이런 게 직무 환경입니다. 그죠? 임금, 보수 비슷하다. 그죠? 작업 조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안전. 안전한 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직무 환경이다. 그죠? 임금이나 보수, 작업 조건, 지위, 안전. 자, 이런 항목들은 위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인간의 착각 현상 중에서 자동 운동이 잘 발생되는 조건 3가지. 역시나 필기에 한 번씩 나왔죠. 우리가 자동 운동이라는 건 암실, 굉장히 어두운 방이죠. 그죠? 암실은 어두운 방이니까요. 빛의 강도가 작아야 됩니다. 정지된 소광점, 깜깜한 방에 작은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점이 작아야 됩니다. 소광점이니까요. 응시하면 광점이 분명히 점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자동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조건은
빛의 강도가 작을 것, 어두운 방이어야 되고요. 점이다라는 건 대상이 단순하다는 것이고요. 소광점이니까 광점이 작아야 됩니다. 이 정도 세 가지 기억하기 쉽죠. 그리고 시야의 다른 부분이 어두울 것,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인간주의 특성에 해당하는 다음 용어를 선택하시오 했습니다. 자, 인간의 주의 집중은요, 항상 모든 것에 집중할 수 없죠. 선택성이다, 그죠? 사람은 한 번에 여러 종류 자극을 지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며, 너무 기니까 앞부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하는 기능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에 다 주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죠? 나한테 특별히 필요한 소수의 특정한 것으로 한정해서 선택하는 기능을 선택성이다라고 합니다. 방향선이죠. 한 번 시선에서 벗어난 건 계속 무시되어서 보이지 않아요. 계속 지나다니는데 보던 것만 보게 되죠. 주시점만 응시한다 해도 됩니다.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다 해도 되고요. 주시점만 응시한다, 보던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동성이죠. 어제는 공부할 때 주의 집중이 잘 되었지만 오늘도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죠? 인간의 주의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의는 리듬이 있어서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한다. 주의는 일정한 수순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졌는 건데요. 자, 인간의 주의 특성에서 단속성이다, 그죠? 짧을 단이다 그랬죠? 고도의 주의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하다. 필기의 공부는 장시간 할 수 있는데요. 실기에 암기하는 공부는 장시간 집중이 곤란하죠. 단속성이 되겠습니다. 주의력의 중복 집중 곤란입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 요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20번. 인간의 적응 기제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적응 기제 종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하여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장점으로 결함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짧은 사람이 더 빨리 걷는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장점으로 결함을 보충하는 걸 보상심리다라고 하죠. 보상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다 그랬죠, 그죠?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든다라는 건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합리화가 되겠습니다. 3번에 억압당한 욕구를 하지 못하는 욕구입니다. 그죠?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면서 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기제입니다. 자, 지금은 이 욕구 자체는 억압당해서 할 수 없는데요. 다른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해서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건 못하지만 다른 걸로 충족한다. 이게 한 단계 올라가는 승화다라고 했다. 그죠?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을 남에게 책임 전가한다라고 했죠. 그죠? 요거는 투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고, 그 중에서 그래도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에 재빈발자의 재유발 요인을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상황성 유발자는 기회설이다 그랬죠. 기회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상황만 주어지면 재해를 일으킨다. 그러면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요. 작업이 어려워서 재해 냈습니다.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자.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을 때, 그죠? 이 기계가 고장나서 사고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걱정거리가 많아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신에 근심이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상황성 유발자는 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자, 기계 설비의 결함이 있을 때 심신에 근심이 있는 자 등이 해당되고요. 소질성 유발자는 성격 자체에 사고를 유발하는 소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주의력 산만, 흥분성, 저지능 또는 비협조성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주의력 산만, 흥분성, 저지능, 비협조성.
자, 그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인간 부주의 원인에 해당하는 용어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특수한 질병에 의한 경우고요. 의식 수준이 0인 상태다. 의식 수준이 0인 건 의식의 단절이죠. 그죠? 어떠한 특별한 병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식 단절 올 수 있죠. 걱정, 고뇌 등으로 의식이 빗나간다. 의식이 원래대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빗나가니까요.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피로, 단조로운 작업의 연속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었다. 그죠? 의식이 뚝 떨어진 거죠. 이거는 의식 수준 저하가 되겠습니다. 외부 자극의 강약에 의해 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없다. 그죠? 공부하는데 외부에서 막 그 시끄러운 노래 소리가 들리면 혼란스럽죠. 그래서 외부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건 의식의 혼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마지막 23번은 요거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컬러 테라피에 대한 설명인데요. 해당하는 심리에 알맞은 색채를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열정적이고 생기가 있고 공포, 애정, 용기. 우리가 열정이라면 대표적으로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시오. 조심하시오. 그 이외에 희망이나 광명이나 향상도 나타냅니다. 흔히 우리 주위는 노란색을 쓰죠. 그 다음에 안전하고요. 평화하고요. 안식, 위안 이런 색은 보통 녹색이 되겠습니다. 진정, 냉담, 그죠? 소극적이다. 요거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우미, 고치 여기에 해당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열정, 생기, 공포, 애정, 용기는 빨간색, 주의나 조심, 희망, 광명, 향상은 노란색, 안전, 안식, 평화, 위안은 녹색이죠. 진정, 냉담, 소극, 소원은 파란색, 우울, 불안, 우미, 고치는 보라색에 해당한다. 그죠? 우리 필기에서 보지 못했던 거는 23번 문제네요. 나머지는 다 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산업 심리하고요.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특히나 앞부분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이번 시간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별표 3개니까요.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